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원혁철입니다. 오늘 동국 SN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, 아시다시피 동국 SNC의 경우에는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. 저번 주에 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었는데,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한답니다. 올해 10월부터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경쟁 입찰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, 동국 SNC에는 과연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, 그러한 부분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죠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동국 SNC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국 SNC 풍력 관련 사업을 하는 거는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이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, 즉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살짝 떨어졌던 건 사실이죠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.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꾀하고 있고,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, 이번에 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이 8월 8일,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에 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. 함께 보도록 하죠. 여기 먼저 헤드라인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헤드라인 한번 읽어보면은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를 했다. 그러면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이에요. 좀 더 읽어보자면, 여기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고, 그리고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다.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.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, 향후 이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. 그러면서 원래는 매년 4분기에 실행했었던 풍력 경쟁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 7에서 8기가와트 수준의 물량에 대해서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부 스탠스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렇다면 이 동국 SNC가 이 경쟁 입찰을 참여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,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실제로 입찰까지 된다고 한다면 2026년 상반기까지의 수주가 확보가 되면서 이 매출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? 매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의 여력도 보여줄 테고요.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동국 SNC가 실제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IR 담당자분께 전화를 걸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기술적인 측면 보도록 하죠. 오늘 동국 SNC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. 약 26.5% 상한가에 근접까지 했었지만 결국엔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로는 16% 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오늘 상승의 이유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보다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더 앞섰다라는 평가가 나왔었고, 그리고 이 동국 SNC 어제자에 반기보고서, 즉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죠.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, 그리고 해리스 테마와 실적에 대한 것이 좀 겹포제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했었던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워낙 이 저항이 강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좀 더 차트를 넓게 보자면, 동국 SNC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바가 있었어요. 중간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긴 했었지만, 이 박스권을 결국엔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.
그래서 상승 시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, 그러니까 저항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일단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될 저항대 부근은 딱 오늘 이 부근은 돌파를 해주지 못했던 곳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부근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더욱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상승 추세로 나타낼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딱 이렇게 이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전부 돌파를 해줬던 240일 이평선이 될 수가 있겠네요. 오늘의 흐름 3일, 5일, 그리고 10일, 20일, 60일, 그리고 120일, 240일 이평선까지 모두 이 돌파를 해줬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 돌파를 해주지 못했다. 그러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240일 이평선 이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딱 2차적인 지지라인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에 동국 SNC 이 상승 추세는 고사하고 다시금 이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잠깐 보자면 동국 SNC 같은 경우 오늘 이 개인이 11,000주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이 49,000주 매도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기관 같은 경우는 27,000주, 특히 금투에서 27,000주도 모두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에서도 매수가 나왔다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6,000주 그리고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오랜만에 900만 주라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을 좀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내일은 또 광복절이니까 쉬는 날이고 금요일날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맨 처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동국 SNC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